퉁치 달려에 다시 보고 싶은 영화 66번째 밀드레드 피어스 2부 B 시작하겠습니다. 이 장면에서 이제 끝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밀드레드 피어스는 자식들을 위해서 교육도 시키고 잘 먹이고 잘 입히기 위해서 그 레스토랑에서 웨이트레스 하는 거 이외에도 저 로티라는 하녀를 두면서 같이 밤에는 계속 저렇게 케이크하고 구워서 동네 사람들한테 팔면서 무지무지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녀가 얘기합니다. 어떻게 견디시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얘기합니다. 뭐 살도 빠지고 좋지 않냐고 하면서 그냥 넘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든 게 잘 되고 있고 단지 딱 하나 비다한테 좋은 성악 선생님 그리고 딸한테는 발레를 시킬 수 있으면서 딱 하나 걱정되는 거는 언젠가 비다가 내 직업에 대해서 알까 그런 게 이제 좀 두려운 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느 때처럼 집에 돌아왔는데 깜짝 놀라는 이유가 그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웨이트레스로 일할 때 입는 그 옷을 그 하녀 로티가 입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다가 줬다고 합니다. 처음에 나는 안 입으려고 했다. 그런데 손님들 오고 그럴 때 이런 거 입고 있어야 된다고 하면서 계속 억지로 입으라고 하길래 할 수 없이 입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렇게 둘이서 공연하고 하는 걸 보면서 그 둘째 딸 좀 씻기로 가라고 하면서 이제 비다하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얘기합니다. 비다, 너 저 옷 어디서 꺼낸 거야? 그러니까 손수건 찾으려고 하다가 우연히 발견하게 됐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손수건은 맨 윗서랍에 있는데 너 왜 그런 거야? 하면서 너 계속 내가 밖에서 일할 때부터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계속 궁금해 했어. 그래서 뒤진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얘기합니다. 그 옷 뭔 줄 알아? 그 옷 내 유니폼이야. 그리고 내가 레스토랑에서 일한다고. 그러니까 얘기합니다. 아, 우리 엄마가 이렇게 우리 엄마가 레스토랑에서 일한다고요? 말도 안 돼 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서 잘 먹이고 입히려고 그렇게 일한 거야. 그러니까 얘기합니다. 뭐 빈정거리면서 원래 우리 집안은 그런 집안인가 보죠 하면서 그런 집안 출신이다 보니까 그런 데서 일하고 하는 거 보죠. 이런 식으로 빈정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아빠도 떠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뺨을 한 대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집안이 그런 집안에서 왔나 보죠, 엄마는. 그러니까 엄마가 그런 일을 하는 거 너무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정말 정말 미안하다 하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널 내 손으로 때리다니 내 손목을 자르고 싶구나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앉아서 미안하다 내 손목을 그러면서 지금 얘기를 하고요. 너희들만 아니면 그런 일을 하지도 않았을 거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이 다음에 한번 보세요. 여기서 약간의 시선 봤죠? 시선 옆으로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비다, 우리는 전면에 그 엄마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어쨌든 비다를 자기가 비다의 허영심이 엄청난지를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혼자서 즉흥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때 연기가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잠깐만요. 다시 한번 볼게요. 이 부분입니다. 자, 눈을 저렇게 뜨면서 사실 거기서 내가 웨이트레스로 일한다는 이유가 있어. 나 사실 사업하려고 하는데 그 과정의 하나로서 필요했던 거야. 이러면서 순간적으로 어떤 거짓말 같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는 거예요. 뭐 사업이라고 하면서 그럼 돈 많이 벌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식당에서 돈 많이 번 사람 많아.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스스로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때 무슨 일인지 몰라도 갑자기 그 레스토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의 레스토랑.
그래서 이제 월리페이가 부동산 업자니까 거기 가서 알아봐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먼저 알아왔어요, 조사를 해서. 본인이 어떤 약간 허름한 어떤 건물인데 그 입지가 너무 좋아서 그 유동인구 조사도 다 했다고. 그래서 이제 거기 전화를 하는 겁니다. 네, 찾아보고요. 그리고 전화를 했는데 통화가 되는데 중간에 저렇게 다리를 보는 장면도 나오고요. 계속 그런 어떤 관심이 있는 겁니다. 여자로서. 도와주는데 항상 그런 관심이 있는데 결국은 월리페이는 그런 걸 갖다 전혀 얻지는 못하죠. 그래서 전화를 하니까 언제쯤 만날까? 그러니까 눈짓으로 오늘 간다고 그래. 그러면서 이제 둘이서 이제 거기를 보러 가는 겁니다. 네, 도착했고요. 그리고 아주 그 좋은 하는 좀 수리를 하면 근데 여기서 어때요? 완전히 저 갇혀 있는 자기만의 공간에 완전히 갇혀 있는 듯한 저 사람이 보면 이제 바라건입니다. 아주 여러 채의 건물을 갖고 있고 그리고 상류층의 부자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인물 자체가 상당히 뭔가를 많이 감추고 있는 느낌의 분위기죠. 그래서 저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그런 비즈니스 부분이 그렇게 제일 처음에는 뭐 당신 돈도 하나도 없고 그랬는데 이제 너무 잘할 수 있을 거라 하고 거기에 여러 가지 이제 원리페이도 얘기를 하고 같이 그 금전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니까 결국은 이제 동의를 해줍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너무 신나서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죠. 피어스에 관해서 얘기를 합니다. 당신, 그러니까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거죠. 본인이 이 여자를 좋아하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뭔가 돌파구를 찾아보려는 어떤 목적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해서 이제 이 명의를 하게 되면 피어스는 지금 상당히 그 빚이 많은 상태이거든요. 그러니까 채권자들한테 너희 가게가 쫓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으니까 이혼을 해라. 네, 그러니까 이혼 꼭 그렇게 해야 되나 하면서 이혼에 대해서는 아직 그 정도, 그러니까 마음이 남아 있는 거죠. 피어스에 대한 마음은. 그러면서 고민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피어스를 만나는 거죠. 피어스가 왔는데, 네. 피어스는 왜 왔냐면 이제 한 번씩 딸들 데리고 나가서 놀려고 한 거죠. 근데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네, 이혼하자고 합니다.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 꼭 그게 이혼을 해야지 그게 해결되는 상황인지 내가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피어스는 이혼을 원치는 않는 겁니다. 근데 이혼의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그런 어떤 경제적인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맥이라는 여자하고 자꾸 연결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의심도 있고 여러 가지가 겹쳐가지고 그런 부분이 어쨌든 남편은 그래 이제 좀 자리를 잡아가고 하는데 당신이 내 이름 망치지 말고 이혼을 해달라고 반드시 이혼하고 말 거라고 나는 성공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하고 수영 조심하고 하면서 이제 그리고 이제 어때요? 이제 인테리어를 한참 하는데 또 다리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다리를 본다는 게 여기서는 이제 아주 그런 어떤 생각을 한다. 이런 거를 갖다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그렇게 너무 혼자서 열심히 하지 말고 잠깐 쉴 때도 있어야 되지 않냐. 나 별장이 있는데 거기 한번 가볼래? 해서 그렇게 이제 잠깐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때요? 지금 보면 이 좀 전에 대사에서 내 수영복 어디 있지? 하고 이제 그 비다가 수영복을 찾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왔더니 수영하자고 어마어마하게 수영복이 많은 겁니다. 그리고 이 수영복은 다 우리 가족들이 올 때 하는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자들을 만났을 수도 있고, 수영복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좀 비교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B다가 원하는 그런 어떤 허영의 그걸 갖다가 채워줄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바라곤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바라곤의 이 삶 자체가 어떻게 보면 B다가 동경할 수 있는 삶인 거죠. 수영복 하나를 매개체로 해서도요, 벌써. 네, 그리고 이제 저기 저렇게 이제 걸치고 있으니까 자꾸 그거 벗지. 그리고 당신 몸매를 좀 보고 싶다고 뭐 그런 비슷한 어떤 뉘앙스로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같이 따라 저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어떻게 보면 그 술도 마시고 애정이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당신을 만나니까 네, 포근하고 얘기하잖아요. 여기 있으니까 너무 포근하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느껴보지 못한 그런 부분, 이걸 통해서 이제 본인이 더 느끼게 된 것 같아요. 결국 비다가 원하는 이런 포근함을, 이런 삶이었구나. 비다가 원한 거는 아, 내가 이런 거를 갖다 줄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해야 되겠다고 하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부분이 저렇게 거울로 해서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이제 급하게 이제 전화를 어디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온 거죠. 와서 너무 행복하게 저렇게 하는 동안 항상 보면 불행은 이런 어떤 비와 이런 어떤 우연과 더불어 오는 거죠. 지금 K가 아파가지고 순간적으로 와봤더니 집에 아무도 없고, 그래서 결국 본인이 이제 가끔씩 교제하는 메이라는 여자의 집에 K를 데려가서 거기서 쉬고 있는 거예요. K가 그런데 너무 아픈 겁니다. 그 의사 선생님이 왔고요. 저기 저렇게 분위기 자체가 어때요? 상당히 네, 심각합니다. 폐렴, 아주 급성 폐렴이 와서요. 그리고 저 뒤에 가족도 재밌죠. 보면 뒤에서 누구 있습니까? 저 뒤에 피어스하고 그 옆에는 맥이, 그리고 저 비다, 그리고 밀드라드 있고, 여기서 결국은 마지막에 엄마를 부르면서 K가 죽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얘기합니다. 하느님, 다시는 제게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하고, 그리고 비다를 위해서는 어떤 거라도 다 할 생각이라는 어떤 느낌이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느님,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해주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비즈니스의 모든 걸 걸고 움직이는 장면이 이제 3부에서 이어지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오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서서히 비다의 그 욕망을 채워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설정이 되는 거죠. 둘째인 K도 죽고, 그리고 남편은 계속 이혼해야 되는 상황이고, 본인한테 유일한 어떤 삶의 목적이 되는 거는 현재로서는 점점 더 비다인 것 같네요. 여기까지 하면서 2부 B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